지난 7월 1일 대한민국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됐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들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구청장들을 만나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들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후보자에서 구청장으로서 또 네.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일해서 저희 서대문 지역을 확 바꾸고 발전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구정에 거는 서대문구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주민분들이 구청장님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선택하신 분들 각자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네. 우선 서대문 지역을 확실하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꼈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과 같은 당으로 있기 때문에 네. 지역 발전에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상대구에 비해서 제가 국회의원을 2번 하고 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지만 서대문을 잘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면에서의 차별성을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서대문구를 위한 원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홍제 3동 인왕시장에서 진행하셨죠. 네, 이곳에서 취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죠. 사실은 처음에 노천에서 한다 그러니까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우리 서대문 지역의 핵심 상권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홍제 일대이고 그중에서도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이쪽 지역이 앞으로 우리 서대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동시에 그게 전통시장에 있는 곳입니다. 네. 전통시장의 상권이 지금 사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좀 다소 의아이지만 거리에서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사진으로 좀 부탁드렸는데요. 준비해 오신 사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순간인가요? 이 사진은 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졸업했던 명지고등학교 앞에 사진이고요. 네. 여기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네.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사진을 만들었는데 네. 사진이 나왔군요. 이 사진은 정말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인왕시장에서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어머니신데 이렇게 시장에 가서 인사드릴 때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악수할 때 그 거칠거칠한 손이지만 바로 이런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어머니 손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이런 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졌었습니다. 이 사진은 5.18 기념식을 맞이해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네. 오세훈 시장과 함께 들어오는 사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아주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여기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었죠. 네. 이런 역사적인 유적지에서 또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다는 것이 참 의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좀 인상적이었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인왕시장 그 유진상가 지역에 네. 재개발을 꼭 해야 될 그 지역을 현장 방문해서 그 지역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당선 순간을 준비해 오셨지 않을까 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눈물에 좀 다양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절대 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머니 제가 지난 3월 달에 아버님이 자꾸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동영상으로 저를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면서 네.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치하는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좀 꼭 뜻을 이루길 바랬었는데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회한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부모님들의 그 정성이 오늘 있기까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정말 우리 서대문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셨고요. 또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참 그리움이 많이 넘쳐납니다. 네. 네, 구청장님도 한 부모의 아들로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서대문구의 연세로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곳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네. 전면 해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연세로는 연세대학교 앞에서 신촌 노타리까지 500m 정도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이렇게 지정하면서 차를 다닐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아예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은 신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네. 근데 이 대중교통주행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상권이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네. 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은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길을 막고 축제한다고 물총 축제하고 맥주 축제하고 하면서 이렇게 차를 못 다니게 하니까 네. 주민들의 원성이 참 자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임 구청장이 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주민들 뜻을 거슬려서 잘못된 일이라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연세로를 전면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고 네. 오늘 제가 그 결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와 또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마무리할 텐데요. 아마 9월달 전에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축제가 필요하면 축제가 필요한 날을 사전에 예고해가지고 그때 도로를 막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평상시에 도로를 막아서 365일 차가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점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권 회복을 위해서 차량 통행을 복원하겠다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이 경의선 철도 지하화에도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이신가요? 지금 경의선이 우리 서대문 지역에 7개 동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철도가 하루에 450회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음으로 인해서 그 인접한 주민들은 정말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수색까지 이 구간을 지하로 가게 하고 그 지상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사실 이 사업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도 도심 통과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작업을 하자고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기가 문제이고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민자 유치를 해서 이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연세대학 구간에 있는 11,000평에 이르는 그 지역은 지난 2010년 전에도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때 네. 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민간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자 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공원을 새롭게 만들어 드리고 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오는 신촌 그리고 9개나 대학이 있는 이 지역에 신대학로를 만들어서 네.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 예술이 넘치는 그런 거리로 만들고 또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서 많은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서대문에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네. 그런 서대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대문구가 또 대학 도시로서 이 신대학로가 명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이 교통 문제도 고질적인 현안인데요. 이 서대문구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은 곳도 많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서대문 지역에 홍은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안 들어와서요. 네. 아침 출근 시간이면 마을버스 타는데 경쟁이 벌어집니다. 마을버스 배차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타는 사람은 동시에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가재울 지역도 그렇습니다. 뉴타운섭이 들어와서 10,000세대가 넘는 인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안 들어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하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빨리 완공돼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되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 횡단선이 2030년에 완공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 간호대역을 꼭 신설해서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 마을버스 노선도 17개 노선이 있는데 아직도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재조정해가지고 마을버스 노선이 지역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제 가자역 여기에 공항철도가 꼭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큰 바람입니다. 이 일도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홍제동과 홍은동 같은 경우처럼 이 재개발과 재건축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사실은 지금까지 서대문 지역의 재개발 지역이 한 60군데 정도 있었는데 네. 그중에 25군데 가까운 지역이 사실 사업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네. 전임 구청장과 시장이 있는 동안에 10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 그러면 완성될 수 있도록 신통기획 방식으로 네. 신속하고 통합된 심사를 통해서 기간을 압축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앞으로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서울시와 지금 긴밀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서대문 지역이 눈에 띄게 발전할 수 있는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속한 개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정치 인생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랜 정치 활동을 이어오셨는데 네. 기뻤던 순간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들이었을까요? 저를 도와주고 저를 찍어줬던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좌절감을 드렸던 그 마음이 사실은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죄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참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네. 잘 참아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리에서 만나면 같이 만나고 서로 손잡고 울고 많이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왜 내가 찍었는데 떨어졌느냐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속으로 죄송스러웠는데요. 어쨌든 가장 그 기뻤던 일은 이제 국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의 그런 일이었고 제일 그러니까 슬펐던 적이라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낙선하면서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네. 어떤 심정일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그런 마음속에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그 아픔이라는 게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어쩌면 조금 더 내적으로는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정말 내실 있게 차분하게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준 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고난을 겪기도 하셨고 이제 중앙 정치에서 지역 정치까지 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정치 역량을 기대하는 주민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나요?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한 사람의 개인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잘 수렴해내느냐 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사회 내부의 분위기보다는 좀 잘 나가는 일반 기업들의 그러니까 운영 형태에 대해서의 어떤 기업 운영 방식을 많이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무원사회도 좀 들어와서 주민들의 뜻을 많이 수렴해내고 그리고 이것을 잘 결정화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근무 형태도 좀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생각도 해보고 또 화상회의를 좀 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좀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중앙무대에서 법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을 모시면서 나라 전체를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기본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서대문구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 완급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제가 할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령을 잘 정비해야만 지역 사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 또 국회 필요한 일들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면서 법령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구청장님과 함께 지금까지 서대문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으면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당선되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발한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원 구청장과 함께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